가장 뭐든지 이제 금융에 관련된 내용의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 금융의 펀드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물론 이제 대단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분명히 가지고는 있지만 경영적 입장에서 보면 경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험들은 대부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금융을 판단하고 투자를 판단하는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직접적인 그 현장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개선안이나 금융 쪽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금융에서도 문제점이 많다. 금융 자체에서도. 네. 그렇죠. 기존에 우리나라 금융들 보면 너무 쉽게 돈을 버셨잖아. 네. 그 단순히 이자 네. 해가지고 돈 빌려주고, 네. 그러니까 확실한 사업에만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존에 수익이 났던 화석연료 베이스 기업들한테 투자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글로벌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포트폴리오를 지금 다 바꾸기 시작하면서 녹색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찐 녹색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할 데가 별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 스스로가 기존에 있는 고탄소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는 금융을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라는 게 오히려 제가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었어요.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더 요구를 했었죠. 그 기반에 아까 말씀하셨던 금융 안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현장 경험과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과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금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에 의원님께서 그러면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어떻게 아젠다를 설정해서 환경부 쪽과 또 소통을 어떻게 좀 주문하실 계획인지 그런 것도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금융 관련된 쪽은 네. 글로벌에서 오랫동안 경험하셨던 분과 네. 국내 금융만 하셨던 분과의 인식 차이가 엄청 큽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 갭을 줄이는 인식 교육부터, 역량 교육부터 시켜야 되는 게 전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금융기관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를 계속 보여주고 글로벌의 펀드들이 이제 돈이 어디에 몰리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 생각하고요. 그거는 그 금융기관 입장이고 환경부는 환경부에 맞춰서 지금 녹색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슨 녹색 금융 투자를 하고는 있어요.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런 투자들이 환경부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부도 있고 중소기업 벤처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금융의 규모가 각 부처마다 저는 더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제 그쪽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동시에 또 녹색 관련된 이제 그 청년들 보면 자기는 이왕에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고 싶다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친환경 기업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지원하는 것도 저는 중기벤처부나 환경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이 자립해서 이제 뭔가의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거.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이제 저희가 국제평가기관과 국내에서 평가하고 있는 평가기관과의 이제 표준화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인증을 다시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도 해외에서 인증을 또다시 받아야 되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평가기관에서 평준화가 안 되니까 이게 국제 표준에 그러면 이중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이중적으로 지금 평가하는 맞아, 그런 요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려면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도 시급한 사안 중에 하나라고 저도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제 대기업들은 해외 평가 기준은 거기다가 또 돈을 주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렇죠, 국내 맞습니다. 기준. 근데 또 국내 환경부의 규제를 받으니까 그것도 해요.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환경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속 가능 보고서에서 홍보하는 용어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리얼 데이터, 글로벌 기준에 맞는 몇 가지 환경 공시에 대한 데이터를 시작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환경부도. 오히려 환경부가 그 발표를 했을 때 기업들이 굉장히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수준에 맞춰주겠다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글로벌의 ESG 공시가 강화되니까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 글로벌의 프레셔가 들어오니까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저는 환경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이제 환영하죠.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다가 공시하는 내용이 곧
환경부에 공시하는 내용이랑 지속가능 보고서에 기업들이 하는 내용이랑은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죠. 지속가능 보고서 내용을 믿지 않아요. 네. 그는 그냥 기업들이 자기네 홍보하기 위한 그렇죠. 홍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부가 의무로 하는 데이터의 공시는 그거는 철저해야 되고 그런 자료들이 모아서 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뭐 재활용률이라든지 그런 걸 다 평가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하나씩 공개하면서 저는 기업들이 그 기후 대응하는 저탄소로 가는 그 단계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경영의 기본은 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정확해야지 그 다음 개선 사항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데이터가 없는 거지. 예. 근데 하려고는 마음을 먹었어. 기업들이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 안에서도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위에를 설득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뭐 위에서 야 이거 의무도 아닌데 뭘 이렇게 열심히 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오히려 그거에 해당되는 담당자들은 빨리 의무를 해달라. 그래야 위에 CEO한테 인력 보충도 해달라. 이거에 필요한 팀도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의무가 아니니까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탑다운 방식으로 환경부 장관님이나 예를 들어서 ESG 일단은 가장 중요한 ESG 표준안 같은 데서 먼저 그 환경부가 그런 공시 기준을 맞추면 당장 ESG 표준도 어느 정도 국제 표준에 다 100%는 맞출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중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형태 중에 좀 버려야 할 것들은 최대한 버릴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오히려 지금 탑다운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탑다운 방식이 네. 부처마다 다 자기가 이거를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커서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표준을 만들고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표준을 만들고 그 금융위는 또 금융위대로 표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를 어딘가 조율해서 네, 그렇죠. 하나 두 개,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기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되냐. 다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어요.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표준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뭐 컨트롤타가 금융위가 하면은 네. 이게 지금 환경 측면에서 맞냐, 네. 뭐 이거 그리고 산업에 크게 이제 뭐 프레셔를 주는 건 압력을 주진 않냐 해서 환경부나 산업부의 의견을 들어서 금융위가 제대로 돼서 뭐 공시 기준을 만들든지 근데 그런 작업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처럼 가장 현실적인 게 금융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금융은 항상 수치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게 가장 뭐 회계적 입장이나 법률적 입장에서 가장 합리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회계 기준원이나 그것도 글로벌 회계 기준도 이제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탄소 그렇죠.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존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초반에 3년 전에 ESG 논의할 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조금 하고는 있어요. 이제 그게 글로벌의 프레셔가 좀 세지니까 이제 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는데 그 속도를 우리 당장 25년부터 해! 뭐, 그러기에는 이제 기업들이 우리 아직 준비할 시간 좀 더 주세요. 뭐 이런 오는 소리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빨리 결정을 해야지 기업들이 빨리 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또 엉망진창이 돼서 더 이상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또 합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회계법인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ESG 차원의 그래도 팀을 구성하고 ESG 센터를 회계법인에서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정책적 입장에서 이 속도 지금 당장 안 해도 돼라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팽배해요. 팽배하니까 이게 다 팀이 해체되고 와야 되는 것까지 지금 생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건 맞아요. 네. 일찍 만들었지 너무 로펌이랑 회계법인에서.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있던 것조차 없어지면 우리가 이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의 균형점을 어떻게 그러면 맞춰갈 거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저거잖아. 유럽도 유럽하고 미국이 엄청 세게 갈 것처럼 했는데 보니까 미국은 약간 후퇴했고 유럽도 약간 홀딩하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으니 우리만 빨리 나가는 것도 바보 같은 일인 것 같고 그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의 대선 결과를 좀 지켜보자라고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가지고 있고 준비는 미리미리 하고 있는 게 만약에 내가 이 글로벌 트렌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기후위기 기후는 앞으로 더
더 악화될 거는 뻔한 사실이에요. 네, 음. 그렇죠. 그 뻔한 사실인데 기존에 있는 석탄 베이스의 사업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거는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내가 뭐 100년 기업으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지. 또 우리가 다루고 있는 ESG에 대한 해석과 국제 표준에서 국제별 글로벌 금융이 이제 거의 뭐 유엔에서도 3,000개 정도 금융이 이제 묶였잖아요. 그럼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지금 앞으로 어떠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과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 아까 말씀 주셨던 속도 조절을 약간 우리도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틈이 너무 벌어지면 어떻게 그렇죠. 보면 우리가 다시 후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되잖아요. 그 정확히 말해서 후퇴는 아닐 텐데 네. 그 뒤처지겠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하면 좀 속도를 따라잡는데 한 1년이면 될 텐데 그걸 1년만 늦춰도 한 2, 3년이 걸리고 예산이 지금 시작하면 뭐 100억이 들 텐데 내년에 하면은 한 뭐 1,000억이 들고 그렇죠.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지금 빨리 하자. 님이 너무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 중요한 거 많은데 막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를 설득하는 시간이 지금 저는 그 작업이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작업인 거예요. 이 현장에서 움직이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현장 경험도 중요할 거고, 또 그 현장에서 움직일 때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이걸 객관성 있게 수치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갈 것이냐, 이게 균형점을 맞추는 시각을 가진 리더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뭐 저희 이제 지금 국회 마당에 가면 기후위기 시계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어제 제막식 했어요. 원래 그 시계가 저기 국회 후문에 있었어. 일반인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보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 그렇죠. 그래서 의장님이 본회의 때 개원식 할 때 국회 잔디마당 바로 앞에 놔둬라. 그래서 어제 그 제막식을 여야가 다 모여서 했거든요. 잔디마당에 놔뒀더니 저게 뭐야 하고 사진 찍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은 시그널이다. 그렇게 저렇게라도 하자. 일종의 캠페인이죠. 어쨌든 저는 그거 말고 법안 발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라도 이제 아주 국회가 제일 늦었지만 그렇게라도 지금 움직임이 좀 있다. 그리고 기후 국회를 하겠다라는 멘트를 하셨어요. 당신이 의장님이. 그러면 기후 국회를 하겠다라는 거는 국회의 모든 입법 활동 중에 기후 문제를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법안을 심사할 때라도 그런 관련된 법안은 조금 빨리 통과를 좀 시켜서 상임위 통과시키고 법사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리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의원님의 행보가 아주 소망합니다. 아주.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액션 플랜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이 굉장히 지금 야심차게 그 탄소 중립 계획이랑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할지 국내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가 어떠시죠? 그러니까 2030년까지 40%, 2018년 대비 40% 하는 거는 진짜 도전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 도전적이라는 의미는 워낙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가 워낙 다배출 산업 구조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 갑자기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대단한 기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술이 있으면 내가 억만금을 주겠다고 맨날 저 누구야 그 앨런 머스크, 제프 베조스 맨날 돈 상금 걸잖아요. 그 상금 받아간 사람이 없어. 그런 감축 기술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술 개발에 따라서 그런 감축 기술이 나오면서 그 속도가 좀 빨라질 텐데 그런 감축 기술이 2030년에 나오겠지 하는 기대와 함께 거기에 또 R&D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뭐 이런 상황들이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의 도전적인 감축 목표가 조금 신락 같은 희망이 좀 있고 만약에 안 그렇다 하면 규제나 법을 통해서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뭐
기업들이 방향을 틀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통해서 마중물도 주고 마중물 차원에서 돈도 주고 세제 혜택도 주고 기업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제 방향을 틀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입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했을 때 만약에 설사 저희가 2030년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서 그 달성을 못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 그 다음엔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국제사회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우리 못했어라고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또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서로가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네. 이 의원실에 이 국회 개원 때 들어오면서 포괄적 시야를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네.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 또한 굉장히 그 맡겨진 그 파트에 계신 분들의 숙제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여당의 유일한 기후 전문가 이러니까 아닌데.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미 좀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그래도 정리한 차원에서 현재 지금 존재하는 탄소 중립 관련 법안들이 저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충분하다고. 저희 지금 충분하지 않고요. 21대 때 많은 법안들이 폐기됐고 지금 더 많은 법안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훨씬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유럽의 탄소중립 산업법이라든지 미국의 네. IRA법이라든지 네. 이제 탄소중립을 할 수 있을 그런 걸 열심히 하는 기업들한테 해제 혜택도 주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업도 뭐 혜택도 주고 이런 법안들 더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은 그 전체 법안 중에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 기후 관련된 거는. 네. 왜냐면 21대 때 통과가 하나도 안 됐거든. 근데 그 21대 때 올라와서 바로 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통과하고 그게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1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거지. 네. 바쁩니다, 마음이. 네.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의 그런 행보가 네. 실질적인 그 입법과 그리고 이것이 현장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또 때로는 겪어야 하고 또 여야의 합의 일치를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금 행보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언론 미디어에서도 함께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네. 그리고 글로벌에 맞추어서 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로 가는데 좀 한 발 더 성장된 네. 국회 그리고 그런 기업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주 이제 다뤄주시면 네. 좀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김소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정치르니까 환경 기후 변화에 관련된 여러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의원님의 행보와 그리고 또한 저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우리 언론 미디어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에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산업구조의 그 형태에서 바뀌어질 그 틀에 대해서 함께 지켜보면서 또 함께 협력해야 될 부분들 그렇게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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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후 문제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